안녕하십니까. 정치와 경제의 이면을 가장 냉철한 시선으로 분석하는 자본의 시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뉴질랜드라는 국가명을 들으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화면 가득 펼쳐지는 끝없이 푸른 초원, 티 없이 맑고 깨끗한 공기, 밤거리를 혼자 걸어도 전혀 불안하지 않은 완벽에 가까운 치안, 그리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탄탄한 복지 시스템일 것입니다. 매년 발표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최상위권을 놓치지 않으며 전 세계인들이 은퇴 후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는 궁극의 지상낙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뉴질랜드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아름다운 선진국에서 전 세계 거시경제 학자들과 정책 이반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 끔찍한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기근이나 전염병이 덮친 것도, 국가적 대재난이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완벽한 평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국민들은 마치 침몰하는 거대한 여객선에서 탈출하듯 앞다투어 이삿짐을 싸서 조국을 등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가 이민 통계 데이터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태의 심각성은 단순한 짐작을 아득히 초월합니다.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뉴질랜드를 영원히 떠나겠다고 선언하며 짐을 싼 시민권자의 수는 약 7만 4천 명에 달합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이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난 아기의 수는 약 5만 7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고도 끔찍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보다 고국을 등지고 떠나는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치명적인 인구 순유출에 늪에 국가 전체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현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매주 약 1만 4천 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력이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에서 경제적 이유만으로 이런 규모의 엑소더스가 발생하는 것은 현대 경제사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대탈출의 정점을 찍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 최근 발생했습니다. 한 나라의 심장인 수도 웰링턴을 이끌던 전직시장의 행보입니다. 토리 파나우라는 이름의 이 전직시장은 자신의 행정 임기를 마치자마자 가장 먼저 이삿짐을 챙겨 이웃 나라인 호주의 멜버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일국의 수도를 책임지던 행정수반조차 임기 종료와 동시에 미련 없이 자국을 버리고 이민을 선택한 초유의 사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그리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뉴스를 접한 뉴질랜드 현지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수도의 시장이 나라를 버리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분노하거나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만하다. 나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장 호주로 떠날 것이다. 라며 체념 어린 시선으로 이 사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미 국가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왜 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지 그 뼈아픈 이유를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뼛속 깊이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지상낙원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피상적인 외신 보도들은 단순히 호주와의 단기적인 임금 격차나 최근의 글로벌 물가 상승을 그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분석은 다릅니다. 이는 단순하고 일시적인 경기 침체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 저희는 뉴질랜드 경제의 척추를 철저히 무너뜨린 핵심 원인, 즉 부동산을 향한 맹목적인 탐욕과 이를 수십 년간 방치하고 조장한 기형적인 국가 정책이 어떻게 한 나라의 미래인 엘리트 청년층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해외로 내쫓는지 그 서늘한 이면을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룰 뉴질랜드의 비극은 결코 남태평양에 위치한 어느 작은 섬나라만의 외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보다 부동산 자산 증식이 압도적으로 우선시되는 사회 근로 의욕을 꺾는 기형적인 자산 불평등, 그리고 미래를 잃어버린 청년들의 조용한 탈출. 이 모든 키워드들을 연결해보면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에 속지 말라는 뉴질랜드 청년들의 뼈아픈 경고는 곧 우리 경제 시스템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진단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뉴질랜드는 어쩌다 부동산 몰빵이라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그 비극의 시작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내렸던 과거의 빗나간 거시적 선택에서 출발합니다. 본격적인 분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형적인 경제 구조의 뿌리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가 처한 지정학적 현실과 과거 정부가 내린 결정적인 정책적 패착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뉴질랜드는 남태평양 한복판에 고립된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 인구는 530만 명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 인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이 가장 큰 도시인 오클랜드조차 인구 170만 명에 그치는 아주 작은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나 산업화 초기에는 이러한 지리적 고립이 전쟁이나 대규모 환경 오염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주는 천연 요새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글로벌 공급망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지정학적 축복은 치명적인 저주로 탈바꿈했습니다. 부품을 아시아에서 만들고 유럽에서 조립해 북미에서 소비하는 현대의 거대한 경제 사슬 속에서 지구 끝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높은 물류 비용의 압도적인 불리함 때문에 제조업 수출은 인접한 아시아의 제조 강국들에게 밀려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남은 것은 비옥한 목초지를 활용한 농업과 자연 경관을 내세운 관광업뿐이었으나 현대 농업은 자동화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하지 못했고 관광업은 외부 경제 충격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취약한 펀더멘털 속에서 뉴질랜드 경제에 치명타를 가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과거 뉴질랜드 경제는 양고기와 버터 등을 수출하며 영국 시장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영국이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면서 가장 크고 안정적이었던 수출 시장이 하루아침에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뉴질랜드 정부는 1980년대에 두 가지 중대한 거시적 결단을 내립니다. 첫째는 호주와의 경제 긴밀화 협정을 통해 양국 국민이 비자 없이 자유롭게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국경의 문턱을 없앤 것입니다. 둘째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급진적인 경제 자유화 정책이었습니다. 이 당시로서는 좁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방비 상태로 시장이 개방되자 값싼 아시아산 제품들이 밀려 들어왔고 오클랜드 외곽의 제조업 단지들은 속절없이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공장들이 문을 닫은 그 황량한 빈자리를 비집고 들어온 것이 바로 부동산 중개업과 건설업이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의도했든 아니든 자본이 부동산으로만 흘러 들어가도록 극도로 편향된 세금 구조를 방치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대출 이자를 내면 이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막대한 혜택을 제공했고 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을 거두어도 양도소득세를 사실상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웃나라 호주에 존재하는 주택 취등록세조차 없었습니다. 이러한 조세 제도의 허점은 근로의 가치를 철저히 훼손시켰습니다. 성실하게 월급을 모아 계단을 오르는 평범한 노동자들 옆에서 부동산 투자자들은 세금 혜택이라는 거대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여유롭게 부를 축적했습니다. 여기에 세금 혜택을 노린 호주와 아시아의 부유층 자본까지 가세하면서 집값은 통제 불능 상태로 폭등했습니다. 산업의 고도화나 기술 혁신에 투자되어야 할 국가의 소중한 자본이 오직 콘크리트 건물과 토지에만 묶이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뉴질랜드는 진정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산업은 쪼그라들고 집을 사고 파는 거래가 전체 GDP의 절반에 육박하는 기형적인 부동산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부동산 산업 비중이 20%에서 3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는 국가 경제의 척추가 완전히 기형적으로 휘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경제 지표가 좋아 보이지만 이 집값이 흔들리면 국가 전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모래성 같은 구조가 완성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 견고하게 쌓아 올려진 거대한 부동산 카르텔과 비정상적인 집값 폭등의 무게는 고스란히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청년 세대의 어깨 위로 짓눌리게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잔혹한 구조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엘리트 청년들이 왜 고국을 버리고 엑소더스를 감행하는지 그 서늘한 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형적인 부동산 몰빵 경제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던 것은 다름 아닌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 세대였습니다. 자본이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의 평균 주택 가격은 100만 뉴질랜드 달러, 한화로 약 8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는 부모의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나 부동산 투기 없이는 평범한 청년이 평생 노동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결코 닿을 수 없는 절망적인 금액입니다.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등 고소득 전문직 청년들조차 근로소득으로는 집값 상승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이른바 근로가치의 붕괴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내 집 마련의 꿈이 철저히 짓밟힌 청년들의 눈앞에는 과거 정부가 만들어 놓은 확실한 탈출구가 열려 있었습니다. 바로 1980년대에 호주와 체결한 경제긴밀화 협정입니다. 이 협정 덕분에 뉴질랜드 국민은 비자 발급이라는 복잡한 절차 없이 비행기로 3시간 거리인 호주에 도착하는 즉시 거주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동일하여 심리적 장벽조차 없는 이웃나라 호주에서는 완전히 똑같은 직종에서 일하더라도 뉴질랜드보다 최소 30%에서 많게는 50% 이상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 고용주들은 급여의 최대 11.5%를 퇴직연금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반면 뉴질랜드의 연금 적립률은 3% 수준에 불과합니다. 같은 노동을 제공하고도 현재의 급여 수준과 미래의 노후 대비가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뚜렷하게 대비된 것입니다. 최근 주요 외신들과 인터뷰한 뉴질랜드 청년들의 증언은 이 서늘한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수도 웰링턴에서 서점 직원으로 일하던 한 청년은 월급의 절반을 식료품비로 지출하며 후불 결제 서비스까지 동원하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으나 호주 시드니로 이주한 직후 같은 비용의 3분의 1만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뉴질랜드의 사람과 문화를 사랑하지만 웰링턴에서는 경제적 안정이 불가능했다. 며 고국을 등진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청년 역시 멜버른으로 이주한 뒤 주말에 2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자신이 자란 도시가 텅 비어가고 있어 으스스함마저 느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결코 개인적인 감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웰링턴 도심 상가의 공실률은 단기간에 3.5%에서 9.3%로 2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사람이 떠나니 상점이 문을 닫고 상권이 붕괴된 거리는 활력을 잃어 다시 남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파괴적인 악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 호주로 떠나는 인구의 약 40%가 18세에서 30세 사이의 핵심 청년층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대다수는 건설, 의료, IT, 교육 등 국가 유지에 필수적인 숙련된 엘리트 인재들입니다. 이들이 빠져나간 뉴질랜드의 텅 빈 거리에는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국가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인력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결과 이제 뉴질랜드 사회 전반을 지탱하던 공공 시스템이 붕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뉴질랜드의 의료 및 교육 현장과 이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애미에 빠진 독의 물붓기식 이민 정책의 실태를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핵심 청년층과 숙련 인력의 대규모 엑소더스는 단순한 내수 침체를 넘어 한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참혹한 타격이 가장 먼저 가시화된 곳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및 교육 현장입니다. 최근 발표된 현지 간호사 노조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병원에서는 매 교대 근무마다 평균 587명, 심할 때는 800명이 넘는 간호사가 부족한 치명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병원에서는 야간 응급 상황을 처리할 의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 환자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대형 병원으로 헬기를 띄워 이송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대도시의 대형 병원조차 시니어 의사 자리의 30%가 공석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국가 시스템의 모순이 발견됩니다. 의료 현장은 당장 인력이 없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정작 간호학을 갓 졸업한 신규 간호사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한 대형 병원의 경우 수백 명의 지원자가 몰렸으나 실제 채용된 인원은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부가 극단적인 긴축 재정 기조를 밀어붙이며 공공부문의 신규 채용 예산 자체를 삭감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열악한 처우와 정부의 정책 실패에 분노한 10만 명의 교사, 간호사, 의료진, 공무원들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악천후 속에서도 대규모 파업을 감행했습니다. 현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5%가 이들의 파업을 지지할 정도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임금 인상하는 물가 상승률인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의 실질 임금 삭감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하며 노동의 가치와 자본의 이익이 철저히 양극화되는 현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텅 비어가는 산업 현장과 공공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고 있을까요? 뉴질랜드 정부는 필리핀에서 간호사를, 인도에서 의사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엔지니어 등 해외 전문 인력을 대거 유치하는 이민 정책을 펼쳤습니다. 표면적인 인구 지표만 놓고 보면 유출된 인구를 이민자가 채워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는 완벽한 착시 현상이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합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이민자들은 뉴질랜드에서 기술과 자격을 인정받고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그 뉴질랜드 여권을 손에 쥐는 순간 이를 징검다리 삼아 임금 수준이 훨씬 높고 경제 규모가 큰 호주로 미련 없이 다시 떠나버립니다. 호주 정부가 뉴질랜드 국적자의 호주 시민권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호주 시민권을 신청한 뉴질랜드 국적자의 무려 41%가 뉴질랜드 밖에서 태어난 이민자 출신이었습니다. 심지어 현직 외무장관조차 우리가 이민자를 받아들여 교육시키고 기술을 키워주면 떠나버린다. 며 자국의 이민 시스템이 가진 치명적인 허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정도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뉴질랜드의 합계 출산율마저 인구 유지선에 한참 못 미치는 1.5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세금을 내고 경제를 돌릴 청장년층은 떠나고 껍데기만 남은 경제구조 속에서 고령화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 젊은 엘리트들의 이탈, 그리고 붕괴하는 공공 시스템. 이 서늘한 국가 붕괴의 시나리오는 결코 먼 남태평양 섬나라만의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끔찍한 나비 효과가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소름 돋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냉철한 시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분석해드린 뉴질랜드의 경제구조 붕괴와 청년들의 대탈출이 과연 남방에 위치한 어느 작은 섬나라만의 외딴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부동산 자산에 과도하게 기대어 기형적으로 성장한 경제구조,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포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숙련 인력의 해외 유출, 급속한 고령화와 지방도시의 공동화. 이 모든 키워드들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치명적인 위기 상황과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물론 530만 명의 뉴질랜드와 제조업 강국인 대한민국의 산업 규모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를 떠받치는 근본적인 모순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오클랜드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RPR이 약 7배에 달해 청년들이 절망하고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현실은 어떨까요? 서울의 PIR은 무려 13.9배에 달합니다. 이는 평범한 직장인이 숨만 쉬고 월급을 14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겨우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참혹한 절망의 지표입니다. 이러한 자산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국가의 심장인 엘리트 인재들의 엑소더스를 부추깁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AI 등 최상위 과학 인재 순유출 규모는 선진국 모임인 OECD 38개국 중 최상위권인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청년들은 비자 없이 언어가 통하는 호주로 편하게 떠나지만 한국의 최고급 인재들은 언어와 문화라는 거대한 장벽,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물리적 거리를 넘어서까지 고국을 등지고 있습니다. 담장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뛰어넘어 탈출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 시스템에 울리는 훨씬 더 치명적이고 절박한 경고음입니다. 과거 1980년대 뉴질랜드와 비슷한 경제 위기를 겪었던 아일랜드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세금 혜택을 부동산이 아닌 기업에 집중하여 글로벌 IT 기업들을 유치했고 떠났던 청년들을 다시 고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세계 최초로 전자시민권을 도입하며 디지털 혁신으로 국경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생산적인 혁신 산업에 투자하느냐 아니면 지대 추구인 부동산 카르텔에 매몰되느냐. 이 단 하나의 방향 차이가 수십 년 뒤 국가의 전망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조국을 떠나 호주로 향한 한 뉴질랜드 청년은 현지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산과 자연이 제 월세를 대신 내주지는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 역시 중대한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근로의 가치를 훼손하는 자산 불평등을 방치하고 혁신 성장을 외면한다면 뉴질랜드가 겪고 있는 엘리트 인구의 엑소더스와 국가 시스템 붕괴는 곧 우리의 뼈아픈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정책 이반자들의 뼈를 깎는 성찰과 구조적 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냉철한 시선으로 세상의 이면을 분석하는 채널명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책 조항 및 저작권 안내 본 영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비평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본 영상의 내레이션과 일부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에 포함된 분석과 견해는 제작자의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를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공정이용 Fair Use. 본 영상에 사용된 자료는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원칙을 준수하며 비평 및 교육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